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끝을 향해 열심히 달려왔는데 드디어 마지막 챕터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SMAT 모듈 C 마지막 파트 5번째 고객 만족 경영 전략 우리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공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모두 다 취득하셔서 원하는 자격증 꼭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영 전략의 기본 이론 시작해 볼 텐데요. 1장의 경영 전략의 기본 이론은 파트 5에서 출제 빈도가 높은 부분이므로 전체적으로 학습하셔야 합니다. 특히 일반 환경 분석의 스왓 분석의 문제가 주로 출제됩니다. 일반 환경 분석의 개념을 이해하고 일반 환경 분석 모형인 SCP 모형과 산업 구조 분석 모형의 특징을 학습할 예정입니다. 산업 구조 분석 모형의 5가지 핵심 요소의 특성을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시적 분석의 기본 분석인 스왓 분석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스왓 분석의 전략의 방향을 구분하여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영 전략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경영 전략을 기업, 사업, 기능으로 구분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것을 상품을 판매하든지 서비스를 기획하든지 경영을 기획할 때요. 가장 먼저 하는 것을 환경 분석이라고 합니다. 자, 일반 환경 분석이라고 하는데요. 기업의 전략 선택에 영향을 주는 광범위한 동향에 대한 분석을 얘기합니다. 일반 환경의 분석 대상은 기술적인 변화, 인구 통계적인 동향, 문화적인 동향, 경제적인 환경, 법률 및 정치 상황, 특히 국제적인 사건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환경 분석은 기업의 장기 사업의 방향과 기업의 경영 우위 전략, 핵심 성공 요인을 결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진행합니다. 이렇게 큰 환경을 일반 환경이라고 하고요. 우리는 거시적인 경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일반 환경 분석을 할 때요. 보통 어떤 것들을 분석하냐? 아까 앞 페이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기술적인 환경을 분석하고요. 경제적인 거, 사회문화적인 거, 정치적인 것이 모두 고려되어야 합니다. 기술적인 것은 사회적 기회와 위험 요소가 같이 포함될 수도 있고요. 기술 환경이 새로운 개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분석하고 넘어가야 되는 대상입니다. 그리고 정보통신 기술의 개발과 활용은 앞으로도 인간이 훨씬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쪽으로 기술은 발전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사업을 해나가는 방향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분석이겠죠. 그리고 기술 환경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예측해야겠죠. 인구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조금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옛날에 굉장히 다자녀를 출산했던 시대를 이미 지나가고 있고요. 전 세계는 이미 굉장히 초고도의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이 대신할 수 없는 것을 기계가 대신하는 어떤 서비스 같은 것들이 점점 더 발전하겠죠. 아날로그식 방법이 좋아요 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런 기술적인 환경에 대한 분석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고요. 경제적인 것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구체적이고 공식적인 경제 환경 변화에 대한 연구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회계 분석이나 시계열 분석 등을 통해서 일반 자료의 통계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화, 산업 구조에 대한 대비 방안도 가져와야 합니다. 우리 한번 겪어봤죠. 전 세계가 우리 무슨 역사책에서만 보던 천연두에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사망했다. 이런 걸 세계사의 역사책에서만 봤어요. 그러다가 우리가 코로나19라는 걸 겪으면서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도 겪을 수 있구나. 그래서 전 세계가 모두 다 스탑하게 됐죠. 전 세계 경제가. 이런 것들 때문에 일반 환경 분석은 짚고 넘어가야 되고요. 자, 사회문화 볼까요? 사회 계층 구조의 변화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사회나 다 마찬가지인데요. 계층 구조의 변화에 따라서 소비의 트렌드도 다르고 그리고 소비의 패턴도 다르겠죠. 그런 걸 분석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음에 이제 각종 이익단체들이 있어요. 경제단체, 소비자단체, 노조 등 이런 것들이 증가하고 있어서 이제는 사실 눈 가리고 아웅할 수 있는 어떤 걸로 고객들을 속인다든지 소비자를 속일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같이 분석해 봐야 되고요. 가치관이 점점 변화하고 있어요. 그리고 소비자를 또 보호하는 어떤 법률적인 체계도 잘 갖춰져 있고요. 그리고 이익 집단의 형성, 그리고 이익 집단들이 굉장히 큰 목소리를 내고 있죠. 그리고 또는 개인, 집단의 상위 욕구의 충족 욕구가 점점 더 상승해 가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는요, 기업 환경과 정부의 역할, 법규의 변화 같은 것들이 있고요. 국가주도 기업 환경에서 민간주도 기업 환경으로 변화하는 상황을 가고 있습니다. 자유시장 경제제도를 중심으로 해서요, 이것들이 계속 보완되고 발전되는 방안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시 환경이라는 건 우리가 손댈 수 없는 영역의 어떤 것들의 외부적인 환경을 분석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일반 환경 분석 중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SCP 모형이라는 게 있어요. 구조, 스트럭처, 행위, 컨덕트, 모형, 퍼포먼스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구조, 행위, 성과 모형입니다. 산업에서 경쟁을 저해하는 요인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개발한 모형입니다. 어떤 거라고요? 일반적인 산업에서 경쟁을 저해하는 요인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찾아내기 위해서 개발한 모형입니다. 산업 구조는 뭐가 있을까요? 산업 구조에는요, 산업 내의 경쟁자 수가 얼마나 있는지, 제품의 유사성이 얼마나 유사한지, 진입과 퇴거 비용 등으로 구조를 설명하는 거고요. 행위를 보면 산업 내에서 기업이 행하는 전략, 또는 전략적인 선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성과는요, 개별 기업의 성과와 사회 전반에 걸친 경제적인 성과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환경 분석 중에 대표적인 모델 SCP 모델, 구조, 행위, 성과 모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요, 일반 환경 분석 모형 중에 아주 유명한 별 3개네요, 여러분. 다빈도로 출제됩니다. 자, 5포스 모델이라고 아주 유명한 모형이 있어요. 1979년에 미국 하버드대 경영대학 교수 마이클 포터라는 교수에 의해서 발표한 산업 구조 분석의 기법입니다. 5포스, 5개의 힘이요.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이 5개가 뭐냐? 기존의 기업 간의 경쟁의 정도, 신규 기업의 진입의 위험 정도, 대체제가 얼마나 위협을 하고 있는지, 구매자의 협상력, 공급자의 협상력이 얼마나 갖춰지고 있는지, 동종산업 내에서 기존의 기업들이 경쟁이 얼마나 심한지, 동종산업에 진입하는 새로운 기업들의 유무, 그 진입을 늦추거나 제지할 수는 있는지, 상품 또는 서비스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상품 또는 서비스의 영역이 있는지, 구매자의 니즈가 까다롭거나 수요가 적어서 권한이 강한지, 원료나 부품, 중간재를 공급하는 공급업체의 수가 적어서 이들의 협상력이 높은지가 바로 특정 산업 분야에서 경쟁 상황을 좌우하는 요인이 됩니다. 이 중에 어떤 요인이라도 강해진다면 산업 전반적으로 수익률은 감소하게 되겠죠. 이것을 모형화한 게 포터 교수가 얘기하는 5포스 모델인데요. 기본적인 모델은 이렇습니다. 분석의 목적은 서비스 비즈니스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에 필요한 분석이고요. 전략적인 대응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서 포터의 산업구조 분석 모형을 사용합니다. 경쟁자가 얼마든지 출현할 수 있죠. 대체품은 얼마든지 등장할 수 있습니다. 같은 분석에 대한 전략적인 방향을 정해야 돼요. 그리고 전략적인 방안을 정했다면 이걸 실천적인 대안으로 어떻게 마련할 수 있는지, 기존의 경쟁사가 있어요. 경쟁업체 간의 적대적인 관계가 유지되겠죠. 잠재적인 경쟁자, 그 다음에 공급업자들, 그 다음에 구매자, 대체자들이 서로 힘의 균형을 잘 활용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5포스 모형의 분석 요소는 어떻게 될까요? 아까 말한 5가지 요인, 산업 내 경쟁자, 이것도 다빈도로 출제됩니다, 여러분. 요 5가지 구성 요소는 꼭 암기해 주시고요. 산업 내 경쟁자, 잠재 진입, 공급자, 구매자, 대체제가 있습니다. 산업 내 경쟁자,
동일 산업 내에 경쟁 관계에 있는 모든 기업이죠. 음료가 있어요. 여러분 편의점에 가보시면 뭐 기역자로, 디귿자로 전부 다 음료 냉장고가 있습니다. 거기에 굉장히 많은 음료수가 있죠. 동종업계도 있고 다른 업계도 있죠. 유사업계도 있고 여기에 경쟁 관계에 있는 모든 기업들을 얘기하고요. 잠재 진입은 시장에 새롭게 진출할 가능성이 높은 후발 기업들이 어디가 있는지를 찾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급자는 서비스 제공에 관계된 원자재나 부품 등을 공급하는 기업을 얘기하고요. 구매자는 서비스 자체 혹은 서비스 관련 부품을 구매하는 소비자 혹은 기업을 얘기합니다. 대체재는 산업 내 생산 및 거래되는 대체 서비스의 수, 다양성의 정도 같은 것들을 봐야 됩니다. 자, 우리는 지금 일반 환경 분석의 모형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로 포터 교수의 5포스 모형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산업 내 경쟁자의 여러 가지 힘의 균형이 작용하죠. 잠재 진입은요, 규모의 경제, 절대 비용의 우위성, 자본의 소요량, 제품의 차별화, 유통망에 대한 접근성, 정보와 법규, 기존의 기업의 보복 같은 것들의 요소를 갖고 있어요. 분석 요소가. 공급자 볼까요? 집중도, 제품의 차별화, 초과 생산 능력, 변동비 대 고정비의 비율, 시장 성장률, 산업의 경기 변동, 철수 장벽 같은 것들의 분석 요소가 있습니다. 대체재는 대체재에 대한 구매자들의 성향이 어떤지, 대체재의 상대적인 가격은 어떤지를 보는 거고요. 구매자는 가격이 민감하겠죠. 총 비용 중 원자재 비용의 비중이 이 중에서 얼마나 들어가는지, 구매자의 수익률의 수준, 그 다음에 제품 품질의 수준, 구매자의 교섭력도 들어갑니다. 공급자에 대한 구매자의 상대적인 비중, 구매자의 전환 비용, 구매자의 정보, 구매자의 후방 통합 능력 같은 것들이 분석 요소로 사용됩니다. 자, 실전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교재의 기출문제에 나와 있어요. 사례형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 문제 꼼꼼하게 복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마이클 포터가 개발한 것으로 기업이 직면하게 되는 환경적 위협에 대한 요인을 찾아내고 그 위협의 크기를 결정하는 상황을 설명하는 모형이다. 다음에 사례를 읽고 산업 경쟁을 유발하는 요인 중 공급자 교섭력에 해당하는 항목을 고르면, 공급자 교섭력이라고 했어요. 공급자 교섭력. 자, 그래서 산업 내 경쟁 기업, 기존 기업 간의 경쟁, 대체재, 공급자, 잠재 경쟁자, 구매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1번. 한국의 휴대폰 생산업체가 세계 휴대폰 시장을 장악하게 되자 중국의 휴대폰 생산 기업들이 가격을 낮추고 휴대폰 시장에 적극 진출하고 있다. 2번. 한국의 휴대폰 통신업체 3사는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전쟁과 같은 극심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3번. 플라스틱 제품을 생산하는 H중소기업은 최근 원유 가격 인상을 이유로 원재료 가격 5% 인상을 일방적으로 통보해 왔다. 4번. 세계 최대 휴대폰 생산업체였던 A사는 혁신적인 제품인 스마트폰을 무시하며 적극적으로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지 못하고 결국 새로운 트렌드에 밀려 휴대폰 사업부가 타사에 인수되고 말았다. 글로벌 패스트푸드점은 세계화가 충분히 진행되어 각지의 다양한 패스트푸드점과 지속적인 경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우리 공급자 교섭력을 묻는 문제. 3번이 되겠죠. 이것이 공급자 교섭력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문제를 응용해서 또 사례로 풀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포터의 산업구조 분석 모형 중에서 서비스 산업에 점점 더 경쟁이 높아지는 이유, 이것도 종종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살펴볼게요. 상대적으로 서비스 산업은 진입장벽이 좀 낮죠. 그리고 규모의 경제에 대한 기회가 좀 적습니다. 수요의 불규칙성이 있죠. 언제 우리 식당에 몇 사람이 올지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소규모 기업이 많습니다. 잠재적 제품 혁신의 서비스 대체가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고객 충성도가 점점 하락하죠. 뭐 A라는 가게에서 우리한테 할인을 50% 해줬어요. 그럼 고객은 50%보다 더한 할인을 할 때 반응을 하겠죠? B라는 회사는 그럼 60%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생산성은 점점 하락하겠죠. 근데 이렇게 경쟁이 자꾸 가격을 낮추다 보면 뭐가 떨어져요? 제품의 질이나 서비스의 질이 하락하겠죠. 그럼 동반해서 뭐가 떨어질까요? 고객의 충성도가 같이 하락하겠죠. 자, 그리고 낮은 퇴출 장벽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서비스 산업의 경쟁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 중 서비스 산업에서 경쟁 환경에 대한 설명 중 적합도가 낮은 것은 1. 서비스는 혁신에 대한 특허를 인정받지 못하며 대부분의 경우 노동 집약적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은 진입장벽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2번, 서비스는 생산과 동시에 소비되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에 대한 기회가 적다. 3번, 제품 혁신이 서비스를 대체할 수 있다. 4번, 고객 충성도는 신규 진입의 진입장벽으로 인식된다. 5번, 한계 기업은 이익이 별로 없으면 퇴출함으로 퇴출장벽이 낮다. 자, 고르셨습니까? 자, 아까 서비스 산업의 특성상 한계 기업은 이익이 별로 없다 하더라도 기업을 계속 운영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죠.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거시적인 경제 안에 미시적인 경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기업이 직접 손댈 수 있는 영역의 것들이 있는데요. 이 기업 차번의 분석 도구의 4가지를 살펴볼 건데요. 스왑 분석 많이 들어보셨어요. 스왑 분석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포지셔닝이라고 보통 많이 하는데요. 포지션 분석,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 분석, 그 다음에 다이나미즘 분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스왑 분석은 기업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기본 분석을 사용할 거고요. 그 다음에 포지션은 여러 가지 제품군이 있어요. 과자라고 해보자고요. 과자의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그러면 뭐 우리가 어느 정도에 입점하고 있는지, 우리가 고객들한테 어느 정도의 포지셔닝이 되어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는 기업이 현재 수행하고 있는 경영 과제 또는 미래에 수행할 과제들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비즈니스 구성 분석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다이나미즘은 시간의 흐름을 하나의 축으로 설정하고 분석 대상이 되는 요인의 상태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는 분석을 얘기합니다. 수명 주기의 진화에 따른 성장 동력 변화를 또 분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씩 살펴볼게요. 스왑 분석 거의 매번 출제됩니다, 여러분. 기업의 외부에 기회가 뭐가 있는지, 위협이 뭐가 도사리고 있는지 외부의 분석을 하고요. 이번에는 기업 내부에 어떤 게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왑 분석을 통해서 도출된 것으로 기본 전략 방향과 지침, 후속적으로 어떤 세부 전략을 세워야 될 수 있는지를 활용하는 단계입니다. 내부 요인의 강점과 약점, 외부 요인의 기회와 위협. 그래서 맥스 전략, 그 다음에 맥스 전략, 맥스 민 전략, 민 전략이라고 해서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이걸 스왑 매트릭스라고 합니다. 자, 다음 중 내부적으로 자사가 보유한 강점과 약점, 외부적으로 환경 변화에 따른 기회 요인 및 위험 요인을 규정하고 이를 토대로 경영 전략을 수립하는 기법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우리 방금 배웠습니다. 스왑 분석이라고 배웠죠. 그래서 스왑 분석은 기업의 내부 환경을 분석해서 강점, 약점을 규정하고 외부 환경을 분석해서 기회와 위협을 요인을 규정해서 이를 토대로 경영 전략을 수립하는 기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포지션 분석이라고 하죠. 포지셔닝이라고 합니다. 보통 스왑 분석을 하고 나면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SP 전략이라고 해서 그 포지션을 갖게 되는데요. 이거 왜 하느냐? 상대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경쟁력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래요. 자, 상대 비교의 핵심이 되는 요인을 기준으로 경쟁 기업과 비교한 위치가 내가 어디쯤 있는지를 알아보는 굉장히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리고 이걸 하고 나면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거보다 더 상향의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원해? 우리는 중간 정도를 원해. 이러면 자, 벤치마킹을 통해서 현재 위치에서 어느 방향으로 이동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과 거리를 결정하게 되겠죠. 이런 때 분석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요인을 선정합니다. 분석의 목적이나 대상에 따라 핵심 요인을 선정하고요. 두 번째, 매트릭스. 여러 핵심 요소 중에서 2가지 정도를 선정합니다. 그래서 매트릭스를 구성하고요. 이제 매핑하겠죠. 비교 대상이 되는 경쟁 기업의 수준을 측정해서 위치를 표시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어디 있고. 자, 그리고 방향 제시하죠. 매트릭스에서 매핑된 자사의 위상과 경쟁사의 위상을 분석해서
어떤 위치로 어떻게 이동할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자, 포지션 분석은 분석 목적은 상대적 경쟁력을 파악하고 벤치마킹하기 위해서다. 분석 방법은 4가지로 이루어지는데 요인 선정, 매트릭스, 매핑, 방향 제시 같은 순으로 정해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분포 분석이라고 하고요. 포트폴리오 분석이라고 합니다. 기업이 상품이나 서비스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분석하는 기법이고요. 현재의 분포를 개선 내지는 조정할 수 있는 전략적인 방향과 구성 비율을 결정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자, 분석 방법 1번. 전체적인 분포도나 매트릭스나 매핑을 합니다. 이거 만들어 놓고요. 지도 위에다가 지도가 이렇게 있으면 비즈니스나 상품의 비중을 동그라미 형태로 그립니다. 자, 3단계는 동그라미의 크기는 매출액, 자본 투입, 투자 비용 등의 요인으로 차이를 좀 시각화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는 걸 포트폴리오 분석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환경 분석에서 미시적인 분석의 기업 차원 분석에 대한 설명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동태 분석, 다이나미즘 분석이라고 하는데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분석 대상이 되는 요인의 상태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분석합니다. 자, 이 동태 분석에서 제일 중요한 거, 시간의 흐름에 따라가 중요합니다. 시간 흐름 외에 다양한 요인들의 변화량에 따라 동태 분석을 사용할 수도 있겠죠, 당연히. 동태 분석은 분석 대상의 방향과 상태의 변화율, 중장기적인 성장성이나 경쟁력을 초점으로 분석합니다. 동태 분석으로 다룰 수 있는 주체는 시장 진입과 퇴출 전략을 선택할 수 있고요. 제품의 수명 주기상 언제 시장에 진입하고 퇴출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분석으로 사용합니다. 첫 번째는 시간의 축을 결정하고요. 두 번째는 분석 요인을 결정합니다. 세 번째는 시간의 흐름과 분석 요인의 변화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활용합니다. 자, 이번에는 다이나미즘 분석 중에서 제품 수명 주기상의 진입, 퇴출 전략의 3가지 방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기 진입, 후기 퇴출, 조기 진입, 조기 퇴출, 후기 진입, 후기 퇴출 이렇게 3가지 영역으로 나눠볼 텐데요. 조기에 진입해서 후기에 퇴출합니다. 수명 주기상 도입기에 시장에 진입해서 쇠퇴기까지 남아있을 수 있는 전략이죠. 브랜드 이미지 선점, 시장 표준 선도 등의 장점이 있어요. 수명 주기에 따라서 서비스 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변경해야 하는 비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조기에 진입했는데 빨리 퇴출되는 거예요. 도입기에 시장에 진입해서 성장기 후반 혹은 성숙기 초반에 퇴출되는 걸 얘기합니다. 초기 시장의 선점 이득을 누리면서 프로세스 변경 비용이 낮아져요. 위험과 불확실성이 높고 규모의 경제 효과를 누리지 못할 때 이렇게 빠른 조치를 합니다. 후기 진입, 후기 퇴출은 성장기에 시장의 후발 기업으로 진입해요. 쇠퇴기까지 남아있는 전략입니다. 저 도입기부터 있지 않고요. 시장의 위험이 거의 없는 시기에 진입하는 거예요. 다 보고 이제 너무 안전하다 할 때 들어가는 거죠. 후발 기업으로 진입에 따른 자본 소요가 매우 크다는 단점이 존재하겠죠. 자, 이렇게 여러 가지 환경 분석을 해봤고요. 이렇게 환경 분석 우리가 왜 할까요? 경영 전략을 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경영 전략은 변동하는 지금처럼 정말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기업의 환경 아래에서 기업의 존속과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환경의 변화에 대하여 기업 활동을 전체적이고 계획적으로 적용시켜 나가는 전략을 얘기합니다. 경영 전략은 기업이 경영 자원을 배분하는 기본 원리에서 출발하고요. 경영 전략은 경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포괄적인 수단으로 환경 적응의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기업이 장차 당면할 전략적인 문제나 전략적 기회를 발견하는 기능을 합니다. 네 번째는 적은 규모의 조직들은 단 하나의 경영 전략 수준을 가지지만 기업의 규모가 점차 커지게 됨에 따라 조직 구조가 복잡화되고 전략 수준도 기업 수준, 사업 수준, 기능 수준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도 출제가 자주 되는 문제이므로 꼼꼼하게 수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경영 전략의 수준 다빈도로 출제됩니다. 자, 기업 전략, 사업 전략, 기능 전략으로 나눈다고 우리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기업에서 경영 전략 수준, 기업 전략은 어떻게 하느냐? 기업의 주력 사업이 경쟁하는 산업의 범위를 결정합니다. 무조건 다 모든 시장에 가서 내가 1등 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주력하는 산업과 범위를 결정하고요. 신규 사업의 시장 진출에 대한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는 전략이고요. 본업 중심이나 다각화, 본업의 이동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사업 전략은 기업 전략에서 확정된 사업, 제품 분야에서의 경쟁 방법에 대한 전략으로서요. 보통 원가 우위 전략, 차별화 전략, 집중화 전략 등 본원적인 전략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시장 점유율의 확대, 성장, 이익의 추구, 자본 축소, 시장 축소, 철수 등의 전략이 이에 포함됩니다. 기능 전략은요, 기업의 생산, 마케팅, 재무, 인적 자원 관리 등 기능적 부문에서 수행하는 전략을 이야기합니다. 사업 전략의 전략 목표 달성을 위한 하위 기능 활동을 조정하는 전략이기도 합니다. 자, 실전 문제 한 번만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중 전략 수립 과정에 포함되는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사업 전략이란 기업의 장기적 계획이며 어떻게 사명을 달성할 것인가를 지시하는 역할을 한다. 2번 경쟁 우선순위를 설정한 후 외부 환경 평가와 기업의 강, 약점 파악을 바탕으로 기업 전략을 수립한다. 3번 외부 환경 평가는 조직 외부 환경 분석을 통해 기회 및 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이들이 기업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영향을 분석한다. 4번 조직의 핵심 능력 발견은 내부 보유 자원 및 능력을 경쟁자와 대비하여 상대적으로 강약점을 파악하고 특유 능력이 발휘될 여지를 결정한다. 5번 기업 사명이란 조직의 특유한 목표 집단이며 사업 영역, 목표 고객, 사업에 관한 기본 믿음으로서의 생존, 성장, 수익성에 대한 목표를 나타낸다. 자, 고르셨습니까? 답지가 좀 길죠. 적절하지 않은 거, 경쟁 우선순위를 설정한 후 외부 환경 평가와 기업의 강약점을 파악하는 것을 바탕으로 기업 전략을 수립하나요? 외부 환경 평가와 강약점을 바탕으로 수립한 후 경쟁 우선순위를 설정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파트 5번의 고객 만족 경영의 첫 번째 챕터 경영 전략의 기본 이론 살펴봤습니다. 잠시 후에 경쟁 우위 전략과 서비스 마케팅 전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